여러분을 삶의 교훈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의미 있는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침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행복은 때로 당장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종종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조건에 행복을 걸고 자신을 망설이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행복을 미루게 만드는 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다른 곳에 살면 행복할 것이다. 프레드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프레드는 새로운 도시에 가기만 하면 재정 문제와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며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가 다른 도시로 이사한 후에도 예전 습관을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 습관들이 그를 빚더미에 앉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같은 상황에 빠졌고 이제 그를 둘러싼 이웃들 역시 새로운 채권자들일 뿐이었습니다. 프레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때로 문제는 우리가 사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찾기보다는 때로는 스스로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먼 곳에 가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먼 곳으로 떠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짐은 그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히말라야 산맥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먼지 자욱한 거리 한가운데서 배탈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짐은 깨달음을 꿈꾸는 대신 따뜻한 목욕을 그리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서쪽으로 향한 그의 여행은 그가 찾고자 했던 답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는 먼 곳이 아닌 바로 자신이 사는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행복은 종종 우리가 간과하는 작은 것들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삶은 언제나 도전을 주며 때로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갈망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특정 장소나 상황에 얽매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 그 답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나이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아마 더 어리거나 나이가 들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꽤 흔한 생각이지만 1990년대에 연구자 로널드 이는 이 생각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16개국에서 17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나이가 정말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524세 그룹에서는 약 81%가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다른 연령대 200-534세, 35-44세, 그리고 55세를 거쳐갈 때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복 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연령에 따라 약간의 변화만 있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 비율이 다시 81%로 올라가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소 변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심리학자들도 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의 심리학자 윌리엄 스톡과 메이스 오 박사는 100개 이상의 다양한 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나이는 행복을 결정하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충이나 중년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실상 전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나이에 있느냐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행복은 각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즉, 행복은 나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이 완벽한 반쪽을 만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삶에 들어와 모든 외로움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결핍을 채워주는 완벽한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고 꿈꿉니다. 그러나 진실은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행복한 커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짝을 만나기 전에 이미 행복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행복을 만들어준다고요? 그런 생각은 아마도 영화나 로맨틱한 노래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주인공들이 달콤하게 당신을 만나기 전 나는 외로웠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불행했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줬어요 라는 말을 듣기는 힘들 겁니다. 오히려 복잡해질 수도 있지요.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종종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삶에 나타나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친구들이 주변에 있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기쁨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더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아 보이는 일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활기차고 행복한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모일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갈 때에만 찾아옵니다. 혹시 사소한 불편함만 없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큰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은퇴한 고위 관료가 저에게 말하기를 예전에는 수백만 달러를 관리하는 일로 고민했지만 지금은 창문에 묻은 얼룩이나 깎지 않은 잔디 같은 사소한 것들이 걱정거리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사람들은 항상 걱정거리를 찾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긴 비행을 앞두고 잠시라도 눈을 붙이며 세상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런데 옆자리 남성이 시계처럼 주기적으로 코를 훌쩍거리는 겁니다. 그 소리는 반복되면서 점점 귀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 소리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 소리에 신경 쓰던 중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 울음소리는 이전의 소리를 완전히 잊게 만들 만큼 크고 이젠 그 소리가 더 견디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불편함이 나타나고 그에 대한 불만은 계속 쌓여갑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는 격하게 흔들리며 빠르게 고도를 낮추고 당신의 심장은 조여오고 주변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구조조끼를 찾느라 분주하고 그 순간 당신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무사히만 도착할 수 있다면 아기 울음소리나 거슬리는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도 다 참겠습니다. 다행히도 비행기는 점차 안정감을 되찾고 서서히 고도를 높입니다. 기장은 사과의 말을 전하고 아기는 울음을 멈추며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결국 잠에 빠집니다.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사람이 코를 골기 시작하며 기내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주변을 둘러보며 무력감을 느끼고 다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혹시 삶이란 이런 사소한 일들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까요? 하늘 위의 그 이야기는 인생이 끊임없이 염려의 계단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작은 불편함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때로는 삶을 흥미롭게 만들기도 하고 인내심을 되새기게 하는 시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고통 때문에 이전에 신경 쓰이던 두통은 잊혀져 버렸습니다.
다리가 회복된 후에야 다시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고고는 소리가 당신을 짜증나게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작은 불편함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들 때문에 상황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몇 가지 규칙을 내려놓거나 아무도 내 하루를 망칠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불친절한 직원이나 교통경찰과 같은 작은 문제들이 더 이상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바쁜 삶 속에서 작은 일들에 신경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바라보거나 간단히 무시해도 됩니다. 기대를 조금 낮춰보세요. 그러면 매일 더 쉽게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왜 당신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밖에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들이 판매하는 것을 가지면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 넣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확신에 찬 약속으로, 때로는 유머나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가와 그들의 제품이 당신 삶의 부족한 조각이라고 믿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사가 아니라 광고와 마케팅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도록 만드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합니다. 결국 그들의 약속은 당신이 현재에 만족하지 않도록 만들고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담긴 것처럼 보이는 제품에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당신은 가족용 차를 사면서 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널찍하고 안전하며 무려 6개의 에어백이 달린 차였죠. 가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훑어보다가 당신을 망설이게 하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새로 출시된 모델은 11개의 에어백을 자랑하며 진정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었죠. 문득 가족을 위해 충분히 잘해온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장을 보고 돌아온 당신이 TV를 켜자 한 치과의사가 추천하는 치약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치약은 당신이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행복한 고양이용 사료라는 문구가 붙은 제품 광고가 나오는데 정작 당신은 고양이에게 그저 평범한 사료를 샀다는 생각에 살짝 불안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가족에게 더 좋은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욕실용 청소 세제마저도 TV에 나오는 고급 세정제 광고를 보며 내심 신경이 쓰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충분히 수준 높은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자아내며 구찌나 롤렉스와 같은 제품이 있어야 진정한 멋을 낼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 어느 한 구석은 늘 이런 비교에 쉽게 끌려가며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아직 충분히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당신은 왜 비싼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고급 핸드백이나 세련된 액세서리를 가지면 자신이 더 돋보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만약 우리의 가치가 물질적인 것에 의존한다면 그 기쁨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첫날 새로 산 핸드백을 들고 걸을 때 기쁨이 온몸에 가득 차오르는 것 같죠. 둘째 날이 되면 여전히 즐겁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설렘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합니다. 다시 즐거워지려면 또 뭘 사야 하지?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을 소유해야만 한다고 느끼는지에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더 이상 새 물건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발견될 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아내 줄리는 30년 넘게 아끼는 중국 골동품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나 유행을 따르기 위해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줄리는 단순히 각 물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매일 그것들을 바라보며 잔잔하지만 깊은 기쁨을 느낍니다. 이웃들이 끊임없이 가구를 바꾸고 새로운 트렌드를 쫓는다고 해도 줄리는 자신의 물건들을 그대로 간직하며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말하길, 이 물건들을 모두 팔아야 한다 해도 자신이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물건들이 줄리에게는 소중하지만 그것들이 그녀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책, 기술기기 또는 추억의 사진 같은 소중한 소유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삶을 더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어주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그것들이 없더라도 여전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얻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웃은 체중을 60kg까지 줄이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몇 달을 고군분투하며 행복이 다이어트의 끝에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죠. 결국 그녀는 목표 체중에 도달했지만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던 남자친구는 멀리 떠나 있었고 그녀는 다시 그가 돌아오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리나요? 우리도 때때로 행복을 미래에 미뤄두며 무언가가 바뀌면 기쁨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막의 신기루처럼 행복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점점 멀어집니다. 빚을 갚으면, 직장이 안정되면, 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항상 그때가 완벽한 시간일 거라고 스스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유들이 등장하여 계속해서 행복을 미루게 만들죠. 마침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졸업장을 손에 쥐고 꿈꾸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불편함을 발견했으니까요. 바로 상사에게서 다소 불쾌한 채취가 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터가 상상만큼 완벽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계획한 가족 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유롭게 쉬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마쳤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넘어져 여행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일들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흐트러지는 것이 일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이혼을 마무리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혹은 빚을 다 갚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듯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없는 삶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여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메리는 세상이 평화로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평생 행복을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작은 세계에 평화를 만들어내며 조금씩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이 완벽해지길 기다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인생에는 늘 어려움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길입니다.